지금부터 2022년 해양수산 신규 R&D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실 이성미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초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설명회에 사전 신청해 주신 신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2022년 해양수산 R&D의 중점 투자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 R&D의 정보를 얻고 나아가 많은 분들이 해양수산 R&D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해양수산 R&D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을 드리고 해양수산 및 해양경찰 신규 R&D 사업과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 해양수산 R&D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실 이경재 실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이경재 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해양수산 R&D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요 내용이 내년도 해양수산 R&D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기 때문에 투자 방향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총 예산은 8,5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해양수산 R&D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R&D 총 규모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2.9%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 다른 부처와 달리 산하의 세계 출연 연구기관과 한 개의 국공립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비도 R&D 예산에 포함되고 있어서 이는 대략 총 해양수산 R&D 예산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해양수산 R&D 투자 방향은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공모용으로 진행되는 R&D 예산인 4,674억 원에 대한 설명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 R&D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수립된 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개발, 그리고 한국형 누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분야,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 분야, 그리고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 협력 강화 분야, 민간의 연구개발 연구 강화 지원 분야, 이렇게 5개 전략 분야에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분야인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 개발 분야는 항만과 선박 운항 그리고 수산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로서 2022년도 총 투자 규모는 1,022억 원입니다. 이 중 12개 계속 사업을 제외한 349억 원이 8개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고, 이는 전략 투자 분야의 예산의 대략 한 34% 정도를 차지하는 분야 수준입니다. 이 분야의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분야로서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두 번째 전략 분야는 한국형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분야인 경우이고요. 해양수산 산업의 상용화 기술 지원을 위한 분야로서 2022년도 총 투자 규모는 1,638억 원입니다. 19개 계속 사업을 제외한 375억 원이 11개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대략 전체 이 분야 투자 예산의 22% 정도가 됩니다. 이 분야의 같은 경우는 산업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가장 큰 소관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야인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서 산재한 각종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적 툴을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분야로서 2022년도 투자 규모는 1,350억 원입니다. 이 중 16개 계속사업을 제외한 312억 원이 9개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고요. 이 규모는 대략 이 분야의 전체 투자 규모의 23% 정도니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해양 오염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일정 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입니다.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 협력 강화 분야. 이 분야의 경우는 기후변화 등 전지구 이슈 해결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로서 2022년도 투자 금액은 347억 원입니다. 이 중 2개 계속 사업을 제외한 159억 원이 6개의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 규모는 전체 이 분야 투자 예산의 46%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분야의 경우 연구선이나 국외 연구 거점센터 운영 등 해양수산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분야인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분야의 경우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분야로서 2022년도 투자 규모는 292억 원이 됩니다. 이 중 3개 계속사업 예산을 제외한 95억 원이 2개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이는 전략 분야 투자 예산의 약 한 33% 수준입니다. 이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추가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부분이 자유공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 R&D 전략 분야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각 전략 분야별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하게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해양수산 R&D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경재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해양수산 R&D 신규 사업 안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획실 서경석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지금 방금 좀 담담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사실 이 해양수산 R&D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36개 사업에 관련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눠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신규 사업 안내에 관련해서 관련한 표를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맨 왼쪽에 사업명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내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적혀 있고, 담당이라고 해서 저희 킴스트에서 담당하시는 각 팀의 명칭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관련한 부분에 문의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각 팀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해운항만 운송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과제별로 과제 제한 요구서, 그러니까 RFP가 별도로 따로 공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RFP가 도출돼서 RFP를 공고하는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지정 공모의 형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과제의 내용하고 과제의 명 그리고 관련된 연구개발의 내용들이 일부분은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따가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품목 지정형이나 아니면 자유공모의 형태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과제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과물은 제시가 돼 있지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자가 임의로 또는 자율적으로 내용들을 채워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영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이나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항만 내 환적 화물 자동 운송 시스템 개발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간 그 환적 화물 자동 운송을 위한 셔틀, 이적재, 군환장치, 통합 운영 기술 개발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3년짜리 사업에 14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터미널형 항만 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 모듈 개발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컨테이너 정밀 스프레딩 시스템 개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년간 144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자율 협력 주행 기반 화물 운송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율 협력 주행 레벨 4 수준의 차량 인프라, 운영 통합 화물 이송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자율 협력 주행 레벨 4라는 거는 완전 자율되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인데, 보통 이제 고등 자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할 때 자율운행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해운 항만 운송 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아까 잠깐 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3개의 독립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의 RFP가 따로따로 나가서 연구자를 따로따로 공모한다는 뜻입니다. 항만 물류 체인 디지털 인프라 기반 기술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물류 연계 최적화 기술 개발, 그리고 해상 항만 육상 물류 최적화 서비스 기술 개발 3개의 과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해상물류 통신 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시뮬레이션 평가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하고, 두 번째 거는 실외역 성능 검증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이 2개의 과제입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공고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총 14년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본 사업은 지금 체계상 4개의 과제로 공고되게 되어 있지만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부처 간의 사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업단을 구성할지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아직 조금 덜 끝나서 통합 공고를 만약에 12월 말에 하게 되면 아마도 본 사업은 통합 공고 내용에서 혹시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어업 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올해 이미 시작을 한 사업이 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는 건 한 가지고요. 거기에 AI 기반 어선 안전 설계 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이라는 과제 하나만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다음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육상 유수식 넙치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 하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이렇게 2가지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 종자산업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산 종자 디지털 6종 플랫폼 구축 과제 하나하고, 그리고 수산 종자의 크기, 색상, 체형, 질병 등을 검정 항목들을 지표로 표준화하는 수산 종자 검인증 기술 개발 2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묶음인 한국형 누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상용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좀 돼 있고요. 이 표를 보는 법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진 않고 본 사업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해양 에너지 연계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한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력 및 풍력 등 해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고정식 해양 플랜트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인데요. 이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관계대서는 10년간 사업비로 국비가 확보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도 산업부와 지금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직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통합공고할 때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혹시라도 통합공고할 때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과제가 사업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중소 선박 보급용 온실가스 저감 장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한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및 실증,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개선 세 가지 내용들이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안전기반 소형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이라는 부분이고요. 소형 선박 안전 환경 기준 절차를 개발하고 수소 추진 선박의 육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항 선박 연료 전환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 하나하고 액화수소 기반의 레저 어선을 개발하는 두 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액화수소 탱크 국산화 기본 설계, 그리고 저탄소 선체 구조 개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해양바이오 전력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19년부터 이미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과제들만을 자유공모 형태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각각에 여러 개의 자유공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신규로, 이건 1년짜리 과제인데요. 신규로 14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량 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3억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요. 2년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신규로 한 5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과제 수는 지원한 숫자에 따라서 또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양수산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과기부에서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별도의 세부적인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국산화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산화 타겟 산업 소재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과제는 자유공모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6개 정도를 선택을 할 텐데 10개의 카테고리를 이미 부처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 내용을 보시면 한 10개의 카테고리 중에 6개 정도의 과제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메탄 자화균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 소재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화학 소재 대체 친환경 해양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자유공모 형태로 6개를 공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홉 번째,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신규 사업이고요.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 부산물의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이고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소재, 그리고 의약 연료, 이런 것들의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해양수산 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제 내에는 자유공모로 3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핵심 기자재
그리고 국산화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해저 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이 과제의 경우에는 해양 공간 창출 활용을 위한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실증에 관한 내용까지를 같이 수행하셔야 됩니다. 총 5년간 사업으로 311억 원의 국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2번째는 해양치유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도 한 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그리고 표준화 기술개발 및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안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실 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총 5년간 사업이고요. 135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저 산업 제조기술 표준화를 위한 보급형 요트 설계, 제작기술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수중 다이버 활동을 위한 안전지원 로봇, 그리고 통합운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의 과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입니다. 이 내용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개발, 선박 폐열을 이용한 발전장치 개발이라고 하는 연안 선박용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개발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인데요.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표에 관한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표를 보시는 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본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기술 개발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블루카본 신규 탄소 흡수원 발굴, 그리고 증진 산정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형 해안 조성 기술 개발 실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내용으로 해서 과제 하나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이라는 부분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모듈을 개발하고 원스톱으로 해상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유입 발생 및 환경 거동 연구라는 과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미세 플라스틱 현안 해결 기술 개발이라 그래서 부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부표 개발하는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 기법 개발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상 및 해양 오염원 부하량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화학적 지문 기술을 이용한 오염원 추적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해양 공간 디지털 트윈 적용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해양 디지털 트윈 표준화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활용 기반 기술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 그리고 두 번째 해양 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된 서비스 기술 개발, 이렇게 3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리안 투 비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라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고 5년간 187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품질 검증 표준화, 그리고 국제 수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 개발인데요. 본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초정밀 해저면 특성을 분류하는 내용, 그리고 피복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 내용으로 연구 과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태평양 해저산
고코발트 망광각 자원개발 유망광주 선정이라고 하는 광구 선정이라고 하는 그걸로 과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어업 현장의 현안 해결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19년도에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일부분만 자유공모 형태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과제의 타이틀은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과제고요.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과제 제안서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마 홍합 키조개 기타 해조류 품목이라고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 3개 정도를 자유공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번째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 개발이고요. 이 내용은 해상풍력 단지 내 최적 양식장 모델 기준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극지 해양 환경 및 해저 조사 연구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한 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1년짜리로 지원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과제는 노지의 해양보호구역 보존조치 이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연구라고 하는 5년짜리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 인공구조물 개발 연구라는 사업이고요. 세라믹계 하이브리드 기술 기반으로 해서 해양 인공구조물을 제작하고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RFP 작성 작업이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12월 말에 통합 공고를 할 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글로벌 해양수산 이슈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표를 읽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바로 사업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세대 쉐빙 연구선 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적 선박 개념 설계하고 쉐빙 연구선을 건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서태평양 온난화 진단 및 한반도 영향 태풍 발생 급강화 연구라고 하는 과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년간 25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라는 사업이고요. 서인도양 열대 용승 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미 공동으로 관측하고 기후 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반응 변화 연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생지화학적 과정 변화 진단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통합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과제, 그리고 해양 생물종의 생리 생태 반응을 연구하는 과제, 그리고 동해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 변동 분석을 하는 이렇게 4개의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 전망 연구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2가지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월파 정량 관측 기술 개발 하나고 두 번째 것은 해양 기후변화 관련한 통합 관측 그리고 장기 전망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해양 기후 모델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그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양수산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협력 거점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는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 기반 구축, 그리고 한중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터에 관한 지원, 그리고 한 인도네시아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터, 그리고 한 페루 공동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째 부분입니다.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표를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주로 자유공모의 사업들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본 사업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수산 전문 인력 양성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자체가 1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혹시나 예전에 시그랜트 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이 어디 갔나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내역 사업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로 공모되는 것은 지금 생각하셨던 시그랜트 사업에 관한 부분들만 신규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해양항공 발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시그랜트고요. 이거는 8개 센터들 중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새로 만들어진 자유공모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단위의 현안 해결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유공모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각각의 시그랜트 센터들과는 별개로 포괄적으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유공모 과제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제들이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 신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수산 기술 창업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이미 올해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22년도에 공모할 사업은 그중에서 일부 자유공모 사업들만 공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공모하는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 창업 스케일업 과제라 그래서 3개 정도 과제 내외를 저희가 자유공모 과제를 지원할 건데요. 이 내용은 민간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과제는 지원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유공모 사업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게 유망기술 스케일업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개발한 우수 기술이 이미 있는 기업들, 그런 경우에 사업화 기술로 업그레이드 하여서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이템이 조금 다르고 지원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과제인 유망기술 스케일업은 9개 정도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인데요. 이 과제는, 이 사업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공모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 수산물 유래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 개발인데요. 품목 지정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하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저희가 과제 제안 요구서 공고를 할 때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수산물 가공 분야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이고 한 3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산물 포장 분야입니다. 이것도 한 3개 정도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로 한 3개 정도 자유공모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이거는 2개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는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공모의 형태이고요.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그런 과제들이 있고요. 이거는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즉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할 때 여기에 어플라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라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해외 시장을 갖고 계셨던 기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형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36개 정도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해양수산 R&D 신규 사업 안내를 서경석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해양경찰청 R&D 신규 사업 안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경찰 R&D센터 김기환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년도 해양경찰 R&D 신규 사업을 소개할 해양경찰 R&D센터 김기환입니다. 해양경찰의 22년도 R&D 신규 사업은 지정과제로서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과제는 AI 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로서 22년도 예산액은 2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 5년간이며 담당은 해양경찰 R&D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수요자는 해양경찰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연구 방향 및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은 AI 기반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통합 시스템 및 해양 표류체 원격 탐지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사고 수색 구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 이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I 기반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 지원 통합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개발 내용에는 해양사고 대응 특화형 부유체 표류공료 예측 기술 개발과 AI 기반의 스마트 수색계획 수립 지원 기술 개발, 현장 수색 세력의 수색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 기술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전체 기술이 AI 기반 해양 수색 구조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표류체 원격 탐지 기술 개발인데요. 여기에는 해양경찰 보유 원격 탐지 장비들을 활용하여 원격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향후 획득할 탐색 장비, 데이터 및 원시 자료도 포함됩니다. 이를 활용한 원격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해양 표류체 원격 탐지 기술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상 해양경찰 R&D 신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해양경찰청 R&D 신규 사업 안내를 김기환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신규 사업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개발실 이경재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실시될 해양수산 R&D 신규 과제들 그리고 해양경찰청 신규 R&D 과제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 저희가 이 RFP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공고가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아까 표로 안내 드렸던 담당 부서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각 설명드렸던 과제들에 대한 RFP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율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신규 사업의 세부 과제별 RFP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12월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면은 1월 첫째 주 정도에 저희 원 누리집 www.kimst.re.kr에 보면 사업 공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RFP들이 공고가 일괄로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물론 중간에 신규 과제들의 RFP가 최종적으로 조율이 조금 늦어지는 과제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좀 누락될 수 있으니까 공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공고된 이후에는 대략 한 달 정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략 공고 기간이 30일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과제 공고 이후에 신규 과제 접수는 저희 원 오피리스 홈페이지 opiris.kimst.re.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신규 과제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오피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고요. 관련된 서류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공고 이후에 RFP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과제 신청 과정에서 서류의 작성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표기해드렸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 자료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여기서 보여지는 저희 원 누리집 자료 www.kimst.re.kr에 기타 발간물이라는 메뉴 항목에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계시다가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최종 확정된 RFP가 공고가 되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 공고 등에 대한 안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